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페이지 9쪽에 실려있는 수능특강 첫 번째 시죠. 정지용 시인의 춘설이라고 하는 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고 갈게요. 봄춘자에 눈설자를 쓰는 것이겠죠. 한국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봄눈이 되겠고, 봄에 내리는 눈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제목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죠. 이 시의 배경은 봄인데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늦봄은 아니고 아주 이른 봄 또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의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시는 화자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적 상황이 막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는 봄눈을 보고서 느낀 화자의 어떤 감정을 되게 새로운 언어로 굉장히 세련된 표현 방식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한 그 표현 방식이 두드러지는 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문 열자. 지금 화자는 아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뜻 하고 지금 느낌표가 딱 적혀있네요. 자, 일단 이 선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은 뭔가 기분이나 느낌이 뭐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 뭐 이렇게 해석이 돼 있고, 또는 뭐 선뜻 나서다 이럴 때는 동작이 이렇게 시원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데, 사실 정지용 시인이 어떤 의미로 이 선뜻을 썼는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시적인 느낌을 자아낸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전달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그것이 이 느낌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느낌표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영탄법 쓰였구나.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구나. 자, 영탄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고조된 감정을 감탄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죠. 감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가장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 느낌표라고 하는 문장 부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무슨 느낌이 듭니까? 왜 여기서 무슨 감탄과 놀람이 있었을까? 아마 이 화자가 뭔가 깜짝 놀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문을 열었는데 눈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거야. 근데 그 눈을 열어보니까 문을 딱 여니까 어우 깜짝이야 하고 눈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놀람과 감탄의 감정이 드러나는 게 이 느낌표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 여니까 먼 산이 보이는데 먼 산이 이마에 차갑대요. 자, 여기서 이마에 차라라는 표현도 굉장히 독특하죠. 자, 뭐뭐라. 자, 요런 어미는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게 동사랑 결합하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먹어라 이러면은 뭐예요? 명령의 의미를 갖죠. 근데 이것이 형용사랑 결합하면은 아름다워라. 자, 이거는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감탄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마에 차구나. 참 차다. 감탄의 의미로. 아이고 차라. 이런 차라의 의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감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도 영탄적 어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영탄법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 산이 이마에 차갑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의 굉장히 중요한 또 그 표현상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공감각적 심상은 배웠겠죠? 공감각적 심상은 알 수 있을 거고, 공감각이란 얘기는 하나의 감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감각이 지각이 됐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지각되지 않는 다른 가상의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먼 산이 이마에 차갑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먼 산이 보이는 거는 무슨 심상입니까? 시각적 심상이겠죠. 감각이 이제 시각이에요. 근데 이마에 차갑다는 거는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개가 실제로 모두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때요? 먼 산만 보이니까 이 시각만 실제로는 지각되는 감정인 겁니다. 근데 먼 산이 보이는 걸 가지고 이마가 차갑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각이라고 하는 심상을 상상적으로 촉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표현이 대표적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아시죠? 실제로 지각되는 것은 시각인데 이것을 촉각으로 전이시켰으니까 시각의 촉각화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산이 이마에 차갑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대체 산이 차갑게 느꼈는지 좀 더 읽어보면 이게 산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 산이 차갑게 이제 보이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좀 새롭게 표현했다는 걸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절이라는 거는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양력 2월 18일경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우수절이 2월 19일이었습니다. 우수절 들어서 초하루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하루라는 거는 다음 달 첫 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달 첫 번째 날. 그러니까 그 음력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우수절 초하루는 제가 알기로는 2월 한 24일인가 5일쯤 됐어요. 그러니까 딱 이 시간적 배경만 봐도 늦은 겨울 또는 초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수절 초하루라는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3년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이 3년은요 1년의 재진술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게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인데, 자 보세요.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바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눈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춘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목에 나왔던. 자, 지금 이 초하루, 그 우수절 초하루라고 되는 늦겨울, 초봄이 되었는데 새삼스럽게 산에 눈이 내렸다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덮인 맷뿌리와, 맷뿌리는 매가 이제 산이니까 산불이란 뜻이고 산 꼭대기란 뜻입니다. 산 꼭대기인데 새삼스럽게 눈 덮여 있는 산봉우리와 서늘하고 빛나는 이마바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박을 서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치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먼 산이 이마에 차다는 것을 이렇게 요 3년에서 재진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과 저기 멀리 있는 산과 이마를 맞부딪혔다는 그런 표현도 당연히 같은 이유로 시각의 촉각화, 저 멀리 보이기만 할 뿐인 산을 내가 직접 촉각되는 것처럼 전이시켜서 표현했기 때문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특히 여기서 서늘하고 빛나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뭐랄까? 차갑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어떤 순수한 그런 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음에 금 간다는 것부터 벌써 여기서도 계절적 배경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겨울이 끝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새로 따른대요. 자, 여기서 바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봄바람이 되겠죠. 자,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이, 그 옷의 옷 묶음이 절로 향기로워라. 옷에서 향기가 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의 향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봄의 향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연 전체는 어떤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얼음 금가고 바람이 새롭게 부는 것이 봄이 오는 모습이잖아요. 봄이 오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이 옷고름이라는 거는 이 화자의 옷일 거니까 옷고름이 향기롭다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화자는 새롭게 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옹송그리고 살아난 모양이, 이 양은 모양이에요. 아, 꿈 같기에 서러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차라,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향기로워라, 서러워라 이런 것들 전부 감탄형 어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탄적 어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옹송그린다는 건 뭐냐면 몸을 되게 움츠리는 거예요. 추워서 몸을 움츠리는 게 옹송그리예요. 자, 옹송그리고 살아난 모양이, 자, 여기서 옹송그리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겨울의 추위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서 살아났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봄을 맞이했다는 거 되겠죠. 자, 추워 있다가 이렇게 춥다가 옹송그렸다가 다시 봄이 돼서 이렇게 무언가, 이게 무엇인지 주어는 얘기가 안 돼 있죠. 이 옹송그리고 살아나는 것의 주체가 무엇일까?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살아났다는 서술어가 중요한 거겠죠. 무언가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 태동하는 봄이라는 계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벌써 여기서도 감탄사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영탄적 어조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꿈 같기에 서러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츠렸다가 살아난 모양이 꿈 같대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수능 특강 문제도 나오고 있죠. 이 시를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설어랍니다. 왜냐하면 이 설어나는 바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중의적이라는 거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어라가 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느냐? 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설어라가 낯설어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낯설구나라는 의미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가 서러워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어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구절의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째, 이게 낯설다라고 해석을 할 때는 이 전체 구절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다시 살아난 모양이 굉장히 꿈같이 믿겨지지 않아서 낯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찾아온 봄이 뭔가 낯설게 느껴진다. 겨울에 익숙해져 있다가 새롭게 봄이 찾아와서 뭔가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꿈 같기에 서러워라. 이것은 이 옹송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난 겨울에 옹송그리고 살았죠. 움츠려 살았단 말이에요. 이 지난 겨울에 옹송그리고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기억이 서럽다라고 얘기해 주는 걸 수가 있겠죠. 자, 옛날 겨울에 길을 못 펴고 옹송그리고 있었던 그 시절들이, 그 순간들이 서럽고 따라서 살아난 모양이 꿈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은 여러분들이 꼭 필기하시고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직이지 않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미나리의 순이 돋는 것과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것은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병렬적인 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뭐겠습니까? 미나리가 새 순이 돋고 얼어있던 고기 입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봄이 왔기 때문에 봄의 생명력. 봄이 왔기 때문에 어떤 봄의 생동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고기들이 움직이는 그런 봄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자, 아직 꽃은 안 폈기 때문에 아주 이른 봄이 되겠죠. 이른 봄, 때 아닌 눈. 그러나 이른 봄이지만 그렇다고 눈이 내릴 만한 시기는 아닌데 철 아니게 이른 봄에 눈이 내렸어요. 자, 봄에 핫옷 벗고 도로 눕고 싶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핫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핫은 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솜. 여러분 혹시 그 타짜 보면은 아귀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러지. 거기서 핫바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핫바지도 솜을 넣어서 누빈 바지를 핫바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솜옷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겨울옷인 거예요. 따뜻한 겨울옷. 근데 눈이 내려서 겨울옷을 벗고 다시 춥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춥고 싶대. 자,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다시 춥고 싶다는 구절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 구절도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때 아닌 눈이 내리는 어떤 이른 봄에 도로 춥고 싶다는 것이 다시 그러니까 겨울을 어떻게 보냐면 겨울을 보내는 아쉬움. 아직은 내가 겨울이고 싶다. 다시 춥고 싶다. 이런 겨울을 보내는 아쉬움을 드러낸 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나 사실 이번 의미가 좀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차가운 봄을 한껏 맞이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봄을 그냥 느끼고 싶다는 거야. 뭐냐면 이 때 아닌 눈, 봄이 왔지만 눈이 왔기 때문에 좀 춥죠. 그렇지만 나는 겨울옷을 벗어던지고 한껏 기꺼이 춥고 싶다. 기꺼이 봄을 맞이하고 싶다. 자, 요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가 뭐였어요? 바로 춘설, 봄 눈이 온 그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봄 눈이 와서 이마가 참 그 먼 산을 보니까 이마가 서늘해졌어요. 자, 초봄인데 새삼스럽게 눈 덮인 산꼭대기와 내가 맞박을 마주쳤대요. 자, 봄이 와서 얼음도 구름이 가고 바람도 새로 따르고 그다음에 옷구름이 향기로워지는 어떤 봄의 내음새가 이거 후각적 심상이죠. 이거 후각적 심상. 봄의 내음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봄이 와서 겨울에 옹송거렸다고 살아난 모양이 굉장히 꿈 같기에 낯설고 또는 겨울의 어떤 기억들이 서럽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새로운 봄, 생명력이 역동하는 봄이 왔고 그 봄이 왔어도 눈이 내렸어요. 그리고 춥죠. 그래도 나는 옷을 벗고 다시 춥고 싶다. 기꺼이 춥고 싶다. 자, 이런 감정을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정지용 시인의 춘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시를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기에 있잖아요. 보기에
이 시를 단순히 봄을 맞이하는 감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좀 시대적으로 독해하는 그런 보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어떻게 시대적으로 볼 수가 있냐면은 이 시가 나온 것이 19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겨울과 봄을 노래한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실현, 일제치하의 실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봄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광복이라든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미래가 되는 것이겠죠. 자, 봄이 왔어도 아직 겨울이라는 얘기는 아직 우리나라가 실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봄은 그 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눈이라는 것이 봄에 내린 눈이라는 것이 새순의 생명력을 파괴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오물거리는 고기 잎을 닿게 하지 못했죠. 아무리 눈이 내려도 봄의 생명력이 오히려 돋보이고 있는 거예요. 눈 속에서. 따라서 이 눈이라는 것이 오히려 봄의 생명력을 오히려 환기하는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소재로 사용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시대적인 어떤 해석을 가해서 보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옷고름이 향기롭다 해서 흰 옷고름이라는 게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잖아요. 백이민족이니까 이 흰 옷고름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 불어오고 있는 어떤 봄의 향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시대적인 해석도 하나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죠? 자, 이 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소재가 중요한 거겠죠? 소재가 뭐였습니까? 춘설. 자, 봄눈이죠. 자, 이 춘설이 내렸죠. 춘설이 내려서 무슨 느낌? 그러니까 춘설을 내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봄을 맞이하는 어떤 감정, 도래한 봄을 맞이하는 감정을 시로 읊은 것이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의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이 시는 영탄적인 어조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중의적으로서 해석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공감각적 심상이라든지 굉장히 시각과 후각 이런 감각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감각적인 표현 방식을 하나 정도 반드시 다른 시랑 엮어서 출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설어라라는 중의적 표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춘설이라는 소재의 기능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봄에 눈이 내렸는데 이 봄에 내리는 눈이 오히려 막 봄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생명력이 역동하는 봄의 도래를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춘설이라는 소재의 기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봄을 노래한 다른 시들과 엮어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수능특강에서는 이규보의 꽃샘 바람이라는 시가 비슷한 시간적 배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부의 봄이라든지 아니면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 자, 이런 어떤 봄의 생동감을 노래한 작품들과 연계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춘설 강의